아고리, 턱이 멋진 이군. 아스파라거스처럼 발가락이 예쁜 님. 이는 캠퍼스 커플이 서로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1930년대 동경 일본 문화원 조선 유학생 이중섭과 3년 아래의 여학생 마사코. 이 닭살 커플이 서로에게 꽂혀서 부르던 애칭입니다. 사랑이 깊어져 졸업 후 동반 유학을 꿈꿨으나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유럽, 태평양 전쟁이 한창 동경에서도 끌려갈 판 1943년 이중섭은 마사코와 헤어져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조선으로 오는 마지막 배를 타고 원산까지 찾아온 마사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온 덕이 많은 여인이라는 뜻의 남덕이라는 이름을 선물한 이중섭. 이 둘은 조선의 전통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고 알콩달콩 닭을 많이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이후 첫 아이를 낳았으나 이들 가슴에 묻고 세상을 떠납니다. 무릉도원 파라다이스에서라도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라고 그림을 그려 함께 넣어줍니다. 공산정권 수립에 이어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백화점 경영하던 13살 터울의 아버지 같은 형은 공산정권에 끌려가 아직 생사도 모르고 형의 소식이라도 알아야 하는 어머님과 형수를 남겨두고 국군을 따라서 이중섭 가족과 조카만이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부산 소용소에 생활하다가 분산책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로 배정받아 갑니다. 2022년 벽두 제주 서귀포시 한 명이 겨우 들어가 들어누울 정도의 공간인 방. 이곳에서 아들 둘과 함께 4식구가 살았지만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이중섭 작품하면 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끄적거린 작품들 속에는 가족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 그에게서 가족을 떼어낸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었을 겁니다. 가족을 소재로 한 그림은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간절한 염원, 소망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중섭의 예술원의 원천은 바로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이중섭의 제주 생활은 궁핍했고 물고기와 게 그리고 해초 등을 뜯어서 연명해야 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소유한 화가 이중섭. 이때 하도 개를 많이 잡아먹어서 개에게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 연유로 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영양실조 상태가 그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이중섭은 제주 생활을 접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어렵게 판잣집도 마련합니다. 이 무렵 전보가 날아듭니다. 마사코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였습니다. 재산 상속도 받아야 하니 속히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 영양실조도 그냥 볼 수 없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아있던 일본인 송환선 편으로 이중섭만 남기고 가족들을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중섭에게는 그를 지탱해준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남겨서 이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애절함을 느끼게 합니다. 길 떠나는 가족, 일본에 간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함께 넣어서 보낸 그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가 편지에 동봉하거나 엽서에 직접 그려서 보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은 소달구지를 타고 가족들이 피난 가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행복한 가족나들이나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는 듯한 흥겨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일본으로 가족을 떠나보내지만 떠나는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애써 즐거운 것처럼 그리는 아버지의 자상함.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소풍을 가듯이 즐거움과 기쁜 상황을 연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섭의 작품 길떠나는 가족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코미디적 희극적인 상황으로 표현한 작가의 천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전시의 성공을 거두면 곧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통영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고 상경 후에도 작업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의 사랑과 애절함이 묻어나는 몇 구절만 소개해보려 합니다. 아스파라스군, 역사상에 나타난 애정의 전부를 합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한없이 멋지고 한없이 다정하고 나만이 멋지고 다정한 나의 천사여,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덕천사 만세 만세. 언제나 내 가슴 한가운데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나의 귀중하고 유일한 천사 남덕군, 건강하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소중하고 멋진 당신의 모든 것을 포옹하고 있어. 당신만으로 하루가 가득하다오. 빨리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요. 세상에 나만큼 자신의 아내를 광적으로 그리워하는 남자가 또 있겠소? 만나고 싶어서 또 만나고 싶어서 머리가 멍해져 버린다오. 한없이 상냥한 나의 멋진 천사여. 1954년 11월 10일 중섭. 드디어 회심의 명동 미도파랑 개인전, 많은 호평을 받았고 구매 예약 등 겉으로는 성공적인 전시였습니다. 그러나 분단 그리고 전쟁이라는 처참한 당시 현실에서 팔렸지만 수금이 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실패. 그가 목돈을 만들어 꿈에도 그리던 가족에게 돌아가려던 꿈은 차츰 멀어집니다. 이중섭은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가 의지하고 버틸 수 있었던 정신적 원천인 가족,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차츰 사그라드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술의 힘을 빌리는 것은 여린 영혼을 소유한 자들의 공통된 로드맵입니다. 강렬한 희망의 불꽃이 약해짐에 따라서 먹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고 결국 거식증,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마사코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편지를 쓰지 않을 거요. 건강하게 태어나면 다시 편지를 보내겠소. 라는 마지막 편지를 보냈고 마사코에게서 온 편지도 뜯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퇴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불태워버리는 기행도 벌입니다. 소문을 듣고 이를 걱정해 찾아온 조카에게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그려준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화상은 소 그리고 가족들이 그의 자화상이었습니다. 1956년 9월 6일 11시 45분 원산에 어머님을 남겨두고 현해탄 넘어 사랑하는 아내 남덕군과 아이들을 두고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갑니다. 그의 생애 중 왜 제주 피난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얘기했을까요? 그를 생명줄로 묶는 것은 바로 가족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한국이 낳은 정직한 화공이라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